시작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페이징 부분이고, 이 페이징에 나오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배울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하고 페이징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페이징에서 언급되는 기술들하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가상 메모리 쪽으로 확장해서 이제 기술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고, 프로그램 하나를 컴파일해서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컴퓨터에 로드해서 처음부터 실행해서 끝나면은 그냥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심플한데,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에 하나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키고, 또 여러 개가 같이 실행되면서도 그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는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다 잘 실행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나왔고, 그와 더불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될 때에 만약에 우리가 가진 메인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가 무한히 크다, 엄청나게 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 한 100기가 이상이 된다, 메모리가. 그러면 아마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도 메모리는 한계가 있고, 또 메인 메모리는 비교적 비싼, 이제 좀 가치 있는 어떤 고급 자원이고, 그래서 그 자원을 가능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한된 메모리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적재해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능한 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고,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일단은 메모리 적재할 때에 초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메모리의 어떤 일정 공간에 한 번에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그 메모리에 상주해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제약적이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 군데 적재해서 딱 픽스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위치를 메모리상에서 메모리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또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디스크로 내렸다가 필요할 때 다시 또 적재해서 실행하고, 이런 식의 방법들이 나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이렇게 연속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나왔죠. 그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에 넣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여러 개의 어떤 세그멘트로 쪼개진 세그멘트 단위로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분산된 메모리상에 효율적으로 적재해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메모리의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는 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빠져나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하다 보니까 연속된 프로그램상에 프로세스들이 메모리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같이 이렇게 차져 있고, 빈 공간이 한 군데 몰아져 있으면 쉬운데, 이게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빠지고 하면서 뒤섞이고 섞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 메모리상에서 분산된 공간에 적재가 돼 있고, 쪼개진 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낭비 요인이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큰 프로그램을 적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적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적재하지 못하고, 그걸 적재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오버헤드가 또 너무 커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진보된 방법으로 나온 게 이 페이징 기법입니다. 이 페이징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메모리에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분할 방법하고 세그멘테이션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은 단편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단편화 문제가 발생하는 게 프로그램이 연속된 메모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징 기법은 물리공간
물리 공간,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에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네. 페이징 기법은 그 피지컬 메모리의 물리 공간에 프로세서가 연속적인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차지하지 않고 여러 군데 쪼개져서 들어가는 거죠. 쪼개져서 넣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그 어드레스 바인딩, 주소 결속 문제가 생기는데, 주소 결속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개 나눠져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주소 결속을 그 실행 시에 그러니까 바인딩을 적절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페이징 기법이에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의 기본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물리 공간, 즉 피지컬 메모리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쪼개요. 그러니까 프레임 크기는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다 쪼개 놓는 거죠. 쪼개 놓고 그다음에 논리적 공간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공간이죠. 프로그램 공간은 페이지라는 단위로 쪼개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램하는 공간은 페이지라는 단위로 쫙 쪼개져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쫙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하고 페이지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 논리 공간에 있는 페이지를 피지컬 메모리에 있는 프레임으로 그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사용자는 그 논리 공간의 페이지 테이블 상에서, 그러니까 연속된 페이지를 가지고 그 페이지 테이블 상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하고 주소 공간 액세스할 때도 그 페이지가 연속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주소 어드레싱을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이게 피지컬 메모리에서 실행될 때는 피지컬 메모리 특정 위치에 로딩이 돼야 되는데, 로딩하는 거를 그 페이지를 프레임하고 페이지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10개의 페이지가 있다면 10개의 페이지를 메모리상의 10개의 프레임에다가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프레임이 연속해서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메모리상에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10개 프레임에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채워 넣고 그 채워 넣는 방법은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 가지고 그 페이지 테이블을 거쳐 가지고 주소 변환을 해서 프레임으로 매핑을 시키고, 페이지 내에서 그 주소 어드레싱을 할 때에도 그 페이지가 어느 프레임에 있는지를 그 프레임 어드레스, 베이스 어드레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옵셋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레임의 특정 위치하고 매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주소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페이징 방법을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게 이제 남은 시간에 그런 부분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소가 원래 그 릴로케이터블 어드레스 구조, 우리가 기존에 그 어떤 그 적재 방법, 기존에 했던 그 적재 방법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하기 전에는 논리 주소를 제로, 그러니까 베이스 주소를 제로로 해가지고 제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차지하는 영역을 그 전체 메모리로 해서 0번지부터 시작해서 상대 주소로 가지고 있는 논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그 프로세스가 실제 메모리에 적재되면은 메모리 특정 위치에 적재되면은 베이스 주소에다가 그 메모리에 실제 적재된 주소의 시작 위치를 더해가지고 피지컬 메모리를 계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매핑을 시켰죠. 이것도 이제 그 방법의 일환이에요. 여기서는 논리 주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P하고 D하고 두 개로 그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전체를 그 적재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베이스 어드레스하고 그 옵셋하고 두 가지로 표현이 됐죠. 그 베이스 어드레스 대신에 페이지 넘버가 들어가요. 페이지 넘버가 들어가고 뒤에 옵셋은 똑같이 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주소로 상대 주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P하고 D의 의미는 뭐냐면은 P는 페이지 번호고,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라는 얘기는 그 페이지,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D는 그 페이지 내에서 D만큼의 그 옵셋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실제 페이지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실제 페이지가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 그 프레임으로 매핑됐을 때 프레임의 시작 주소에다가 D를 더하면은 이제 주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리 주소가 피지컬 주소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 주소는 P하고 D로 바뀌어져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P를 어떻게 해서 그 프레임의 주소로 바꿔주느냐라는 게 이제 그 방법인데, 물리 주소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물리 주소는 F하고 D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F는 이 페이지, 이 해당 페이지가 들어있는 그 프레임의 번호가 돼요. 프레임의 번호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여기 그 물리주소 FD는 그 F는 이 페이지 P에 해당되는 프레임의 번호가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메인 메모리에 프레임이 여러 개의 프레임이 같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데, 프레임의 크기가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으니까 메인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1기가다 그러면은 1기가고 한 프레임의 크기가 만약에 이제 그 100K다 그러면은 100K짜리 10개가 들어가면 1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K짜리 프레임이 10개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리고 프레임의 번호가 0부터 9까지 해가지고 10개의 번호가 이제 프레임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세 번째 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 프레임의 시작 주소는 프레임 크기 100K에다가 3을 곱하면은 그 세 번째 프레임의 시작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프레임의 크기가 S다 그러면은 S에다가 그 프레임이 시작되는 프레임 번호를 곱해주면은 그 프레임이 실제 시작되는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 주소에다가 이 디스플레이먼트 D를 더하면은 실제 물리 주소,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의 주소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주소를 그 물리 주소로 바꿀 때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변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해서 그 실제 그 매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 페이지의 크기 S는 시스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마다 다른데, 이거는 여러 경험에 의해서 페이지 크기를 어느 크기로 했을 때에 가장 이게 뭐 성능이나 효과가 잘 나오는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은 4K 내지는 8K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계산이 돼서 실제 이제 임플리멘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 개념이고, 실제 이거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부분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메모리 적재 그 관리 모듈을 페이징 기법이 이제 그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페이징 기법 처음 적용할 때는 이 페이징을 나누고 처리해 주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해서 대부분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하드웨어 자체가 이 페이징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크기도 소프트웨어가 나누는 게 아니라 CPU가 나올 때에 CPU에서 페이지 그 메모리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을 페이지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액세스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메모리에 있는 그 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로드하는 작업을 하는데, 로드하는 것도 이 페이징 기법을 쓰면은 페이지 단위로 로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로드하는 것도 한 바이트씩 읽는 게 아니라 페이지 단위의 버퍼를 만들어 놓고 페이지 단위로 읽어가지고 페이지 단위로 빠르게 로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많은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크기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의해서 거의 고정이 되고, 그 크기는 보통 4K 내지 8K로 많이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따라서는 페이지 크기를 4K나 8K 하나로 고정해 놓지 않고 페이지의 크기를 여러 크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드웨어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페이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그 바꿔주는 페이징에서 실제 이제 그 논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꿔주는 메커니즘은 이런 그림으로 이제 매핑될 수가 있어요. CPU에서 어떤 주소 공간을 액세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로지컬 주소죠. 그리고 로지컬 주소는 페이지 번호하고 디스플레이먼트하고 그 페이지 내에 위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주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페이지 번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지금 실행하는 시점이죠.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CPU가 그 프로세스에 어떤 그 주소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액세스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된다 그러면은, 주소를 찾을 때 그 주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바꿔주기 위해서 P를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을 찾고, 그 페이지 테이블에 요 P 번째 인덱스를 가면은 그 프레임 번호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프레임 번호의 그 옵셋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프레임 번호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실제 메모리에 그 액세스 하는 거는 요 프레임 번호 가지고 요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 프레임 번호 가지고 위치 찾는 거는 아까 앞에 나왔듯이 프레임 번호 곱하기 페이지 사이즈를 하면은 요 프레임이 시작하는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를 찾고 거기다가 요 D를 더해 가지고 그 프레임 내에 어느 위치에 그 요 주소가 매핑이 되는가, 그 매핑되는 그 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로지컬 주소로 피지컬 주소로 변환하고 피지컬 주소 가지고 메모리 내 실제 그 어드레스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요런 거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 그 부분이 많고, 여기서 이슈 중에 하나가 요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이 페이지 테이블은 실상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소 공간인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소 공간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 나오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까지 가게 되면은,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실제 논리 주소가 페이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실행시키고 프로세서에서 접근하는 주소 공간이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그 주소 공간이 예를 들어서 메인 메모리가 1기가다. 예를 들어서 1기가의 피지컬 메모리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프로세서는 메인 메모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1기가보다 주소 공간이 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1기가 내에서 어드레싱을 해야 되니까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1기가 이내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1기가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논리 주소 공간을 2기가를 쓰겠다. 실제 메인 메모리는 1기가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주소 공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2기가 메모리를 잡아놓고 그 2기가만큼의 이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게 돼요. 근데 페이지 테이블을 2기가만큼 만들면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프로세서마다 자기 페이지 테이블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페이지 테이블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근데 그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주소 공간은 2기가인데 실제 그 프로세서가 그 특정한 시간에 접근하는 공간은 2기가를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럼 실제 실제 페이지 테이블은 2기가만큼 갖고 있어도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낭비 공간이 되고 이 중에 일부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런 그 인덱스 테이블을 사용하면은 속도는 빠른데 공간 낭비가 심하니까 인덱스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상 메모리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페이지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구성되고 이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매핑이 된다. 근데 그것만 가정하면은 그 가상 메모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은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메모리에 적재가 돼야 된다는 전제였어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약에 한 10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페이지가 메모리에 연속돼서 적재될 필요는 없지만 페이징 기법에서 쪼개져서 적재되더라도 10개 페이지가 전부 다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가상 메모리는 10개의 페이지를 메인 메모리에 다 넣지 않고 필요한 페이지만 넣고, 만약에 10개 중에서 3개만 실행이 된다 그러면 3개만 넣고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하는 개념이 가상 메모리예요. 그러면 왜 10개가 필요한데 3개만 듣고 실행시키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왜 그렇게 하는지 자세하게 나올 텐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 10개의 페이지를 다 넣고 실행하면은 메인 메모리 공간이 크지 않은 데서 그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병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만 이제 적재해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게 가상 메모리고, 거기서 가면은 이슈가 뭐냐면, 그러면은 10개 페이지 중에서 그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3개가 필요하냐, 어느 게 필요하고 어느 게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실행하다가 만약에 메인 메모리 없으면은 그때 하드디스크에서 그 페이지를 불러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 공간이 없으면은 이미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를 그 지워서 하드디스크에 다시 내려야 돼요. 그럼 이게 페이지 스와핑이 일어나게 되죠. 그 페이지 스와핑이 일어나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읽어오고 라이트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스와핑을 가능한 적게 일어나게끔 그 페이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이슈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가상 메모리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일단 거기 가기 이전에 페이징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
페이징의 개념은 논리 주소가 페이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이거를 실제 메모리로 매핑되는 건, 이거는 가상 메모리로 가도 똑같이 매핑이 돼요. 실제 메모리에 매핑할 때는 이 페이지 주소를 프레임 번호로 바꿔서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바꿔주면 이걸 가지고 실제 메모리에 있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페이징에서 주소 접근하는 그런 기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면은 단편화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주소 하는 거는 주소 중에서 페이징에서 이제 주소 보면은 앞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하고 디스플레이먼트 옵셋이 있었죠. 한 페이지 내에서 옵셋. 그럼 페이지 사이즈에 따라서 뒤에 옵셋은 페이지 사이즈 범위 내에서 옵셋이 될 테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로 가고, 앞에 나머지 비트들은 전부 다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주소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재밌는 게 페이지 크기하고 프레임 크기가 같이 맞추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문제가 됐던 단편화 문제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크기만큼을 잡아가지고 메인 메모리에다가 적재를 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크기가 어떤 거는 10메가고 어떤 거는 15메가고 어떤 거는 20메가고, 그러면은 10메가 넣고 20메가 넣었다가 10메가짜리 프로세서가 끝나면 10메가를 빼내면 앞에 10메가 빈 공간이 생기는데, 15메가짜리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면 10메가에 못 들어가니까 기다리거나 바꿔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지하고 프레임 크기가 5메가예요. 그럼 10메가짜리는 페이지 2개 사용하면 되고, 15메가짜리는 페이지 3개 사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메가짜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앞에 페이지 2개, 즉 프레임 2개에 10메가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5메가짜리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3개 프레임을 차지하고 15메가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10메가짜리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앞에 2개 프레임이 5메가짜리 프레임 2개가 비죠. 근데 15메가짜리가 들어오면은 그 2개 다 넣는 게 아니라 15메가짜리 중에서 프레임 2개는 앞에 10메가짜리에다 채워놓고 나머지는 뒤에 있는 프레임에다가 채워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여기저기 분산해가지고 나눠서 넣으면 되니까, 모든 페이지는 5메가 크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5메가짜리 크기의 빈 공간에만 계속 맞춰서 개수만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개수만 끼워 넣으면 되니까 단편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팩션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치를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 끌어 모아가지고 큰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그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하는 공간이 관리 기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면은 문제지, 외부 단편화는 전혀 없는데 약간의 내부 단편화가 일어나요. 그 내부 단편화는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은 페이지 크기를 나누다 보니까, 페이지를 5메가 크기로 나눴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10메가, 15메가, 딱 5메가 배수로 끊어지면은 단편화가 없는데, 프로그램은 11메가짜리도 있고, 뭐 15메가짜리도 있고, 22메가짜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22메가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5개를 써야 돼요. 4개 페이지는 5메가씩 다 채워 넣는데, 나머지 2메가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5메가짜리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2메가만 넣고 3메가는 낭비하게 되죠. 그 낭비하는 3메가가 내부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한 프로그램당 이게 뭐 5메가 중에서 그 끝단위가 1메가로 끝나는 것도 있고 4메가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프레임 크기가 5메가다 그러면은 2.5메가에, 그러니까 프로그램당 2.5메가가 낭비되는 거죠. 한 프로그램이 연속된 페이지에 쫙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는 2.5메가,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의 반 정도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 단편화고, 내부 단편화가 그런 낭비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낭비되는 낭비 요인은 그 전에 발생했던 내부 단편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페이징 기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 페이징 기법을 쓰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서 기본 주소 하나하고 전체 옵셋 하나만 있으면은
주소 계산이 가능했는데 이거는 페이지마다 다 잘라서 들어가니까 페이지마다 주소 계산을 다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페이징 기법에서의 이슈는 이 복잡해진 주소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이슈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페이징 방법을 쓰면은 페이징의 이그젬플은 이런 식으로 돼요. 실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01, 2, 3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페이지는, 이 프로세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가져요. 페이지 테이블은 여기 4개의 페이지가 있으면은 4개의 페이지의 인덱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는 각각의 페이지가 실제 그 메모리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프레임 넘버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제로는 그 프레임이 1번 프레임이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는 4번 프레임이 들어가고, 세 번째 페이지는 3번 프레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레임은 7번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는 순서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뭐 여기에 들어가고 1번, 2번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빈 프레임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페이지를 채워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넣어서 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단지 이거를 매핑 시켜주기 위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페이지 그 프레임 주소가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런 페이지 테이블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관점에서는, 그 주 메모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프리프레임스를 리스트를 관리를 하게 돼요. 이 프리프레임스는 뭐냐면은 그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서들이 페이지로 나눠 가지고 빈 프레임에 적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프레임이 비어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거 관리하는 게 이 프리프레임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프리프레임 리스트는 메인 메모리에 어느 프레임이 비어 있는지를 쭉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프리프레임이 여기에서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용되고 있는 거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리프레임이에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할당이 안 돼 있고 비어 있는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있던 요 4개 페이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프로세서가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 프로세서가 이제 그 메모리로 로드가 되면서 요 0, 1, 2, 3, 4 4개 페이지가 요 프리프레임에서 그 저거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씩 빈 프레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14번 프레임이 비어 있죠. 그럼 14번 프레임을 이 프로세스에 대한 그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때 페이지 테이블 0에다가 14를 넣고, 그 다음에 13, 18, 20을 차례대로 여기 채워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가리키는 거는 14번, 13번 해가지고 이 프레임 번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이 페이지를 채워놓고, 이 페이지 테이블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에 있는 페이지들이 이 페이지 테이블을 거쳐가지고 실제 메모리에 어느 프레임에 있는지를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주소 계산에 의해 가지고 로지컬 주소가 피지컬 주소로 바뀌면서 이렇게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할당이 되고 나면은 이제 비어있는 프레임이 15번 프레임이 남죠. 그러면은 프리프레임 리스트는 앞에 있는 거는 할당이 되고 요 15번 프레임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하다가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은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프레임을 다 이제 그 프리프레임으로 바꿔주고 이 프레임을 다시 이제 프레임 리스트에다가 반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프리프레임 리스트가 다시 또 이제 빈 걸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다음 프로세스가 왔을 때 또 할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메모리 단편화 문제가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비어있는 내부 단편화, 그런 부분만 남아있게 됩니다. 질문은 예. 풀이하게 되면 14번부터 풀이할 때요, 그거는 알고리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아마도 이제 요거 되려면 요 페이지 테이블 가지고 풀이를 시킬 테니까 14번부터 풀이가 되겠죠,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할 때에 테이블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드웨어의 이제 메커니즘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페이지 테이블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주소를 액세스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C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C 프로그램에서 일단 변수 선언하는 것들, 그 변수 선언한 거는 변수의 값이 항상 메모리에 존재하고, 그래서 변수를 액세스하거나 업데이트 시키거나 연산을 할 때 항상 메모리 액세스를 하게 되죠. 그럼 그때마다 그 변수에 대한 정보는 논리 주소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변수에 대한 연산을 할 때마다